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안도랠리를 시원하게 펼쳐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나름의 강력한 랠리를 선보이면서 24,000달러를 뚫어냈고 현재 언저리에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4월 말 이후 최고 수준, 또 S&P 500 역시 5월 초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월가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 역시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4월 이후 최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전반적으로 안도랠리 시그널이 제대로 들어간 것은 미국의 지난달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CPI 자체는 완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문제는 근원 CPI였습니다. 다행히 이 역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두 지수가 같은 방향성을 보여줬고 그렇게 시장을 기쁘게 만들어줬습니다. 당장 CME 페드워치의 금리 선물 상황을 보면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상황이 완전 반대로 또 바뀌었는데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60% 가까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 찍었다. 미드텀 랠리 이어질 거다. 다양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대외적인 변수들, 이를테면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것들이 터지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당분간은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떤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대 금융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 비슷한 소식들 자주 접하고 있는데 핵심 플레이어들은 단연 블랙록과 웰스파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4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웰스파고는 최근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꽤나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리플을 대놓고 디지털 커런시로 규정해서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다 하면 시장이 하락 내지는 폭락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번에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안도랠리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전략적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시원하게 24,000달러를 뚫어내면서 의미 있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구간을 얼마나 지지받을지가 관건인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오른 4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거의 중립 수준으로 투자 심리가 하루 전 대비 크게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후퇴해서 41% 전후에서 현재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힘을 더 받다 보니까 비트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빠지고 나름의 알트 장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8월 9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96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황소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24,668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공할 경우에 2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저항을 극복할 경우에는 3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 상황을 보면 저항의 경로가 위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면 24,668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22,966달러 아래로의 하락 시도가 이어질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708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 아래로까지 떨어지면 곰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황소 세력이 유리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단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미국의 7월 CPI는 전년 대비 8.5% 상승했는데 6월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와줬습니다. 이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 역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도 조금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시장에는 당연히 강력한 랠리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힘이 조금 더 실리게 되면서 당장 세미 페드워치 9월 금리 선물 시장 상황 역시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기존의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0%를 넘겼었지만 CPI 발표 이후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60%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삐까삐까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게 자체가 뒤바뀌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폭락에 똥줄 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라면서 이번에도 역시 자뻑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7월 한 달 동안 0%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였다.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지난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수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전히 8.5%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고 오히려 이런 표현 대신 전달 대비 0%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나아진 것 같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판할 여진 많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됐다라는 점이 숫자로, 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에도 힘을 더 보태줬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이번 CPI 발표로 시장의 상승 시그널이 분명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트에는 대략 3만 달러 부근까지의 랠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2015년과 2022년 상황, 현재 상황을 함께 비교를 했는데 2015년에 3번의 덤핑이 발생한 뒤에 거대한 랠리가, 정말 엄청 거대한 랠리가 펼쳐졌었는데 올해도 이미 3번의 덤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가능성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비슷한 모습이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거대한 상승장이 이번에도 꼭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면서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하반기 내내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고 이건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추세를 촉발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 가격은 1온스에 2,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니까 다시금 이렇게 10만 달러 전망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건 좀 막연하게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전폭적인 숫자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0만 달러 가능성을 엄청 주구장창 외쳤던 그런 인물, 그러니까 엄청난 강세론자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의 테더 USDT의 비율이 5월에는 20% 수준이었지만 이게 지금 석 달 사이에 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먼저 트레이더들이 최근 반등을 통해서 수익화를 실현했기 때문에 테더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더불어서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매수를 위해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매수세가 더 달라붙어서 시장에 더 큰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세 베팅은 23,000달러 미만이고 24,000달러 위에서 마감될 경우에 황소 세력이 아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4가지 가능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했는데 먼저 21,000달러에서 22,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70개, 풋 4,200개로 곰 세력에게 9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 또 22,000달러에서 24,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600개, 풋 1,460개로 곰과 황소가 팽팽한 상황,
또 24,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3,700개, 풋 120개로 황소에게 9천만 달러가 유리한 상황,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는 콜 5,900개, 풋 30개로 황소 세력이 1억 5천만 달러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24,000달러 돌파 지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간만에 24,000달러 위에서 의미 있는 스퀴즈 한번 위쪽을 향해 시원하게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한 상승을 펼치기 위해서는 거대 세력 자본이 강하게 유입돼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금융자본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최근 이 시장을 아주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또 대응하고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블랙록이 최근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고객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기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과거에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CEO 레리 핑크의 멘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 인덱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딱 5년 만에 비트코인 거래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헬드는 비트코인 채택은 딱 한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채택의 확산, 투자 비중 확대, 불가피한 미래다 이런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은 사실 1경 2천조 원 넘는 돈을 굴리는 거대 금융 자본 세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아주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글로벌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들 자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경제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이미지는 블랙록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정말 이제 순전히 개인의 판단 영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장을 아주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자본 세력으로는 최근 미국의 4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웰스파고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역사적인 혁신과 비유하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번 달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XRP의 지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이더리움과 에이다,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XRP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인데 과연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다시금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약 XRP를 증권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기준은 어떤 게 될 수 있는 걸까? 그 기준으로 다른 디지털 커런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까? 이더리움 어떻게 되는 걸까? 참 복잡한 이슈이긴 한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가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 뒤에는 늘상 조정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미드텀 랠리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